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엔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 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엔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엔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은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은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은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은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은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은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루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